Okay, here's second time. I am taking a video right now. We are now at Samsung Galaxy S24 Creator Day. I have to explain what are the new features, but I'm not sure I can do it well. 자, 두 번째입니다. 저는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삼성 갤럭시에 있습니다. S24 크리에이터 데이입니다. 새로운 기능 중 하나를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It may be difficult, but you can do it. Because it's fun. 오. Hi guys! 권하고입니다. 신제품 소식이 있을 때마다 되게 신나면서도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자, 이번엔 삼성 갤럭시 S24 신제품 사전 행사에 초대돼서 다녀왔습니다. 신제품은 항상 디자인부터 훑고 가는 게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번 시리즈 정말 역대급으로 최고의 컬러 울트라 플러스 기본 모델 뭐 따질 거 없이 정말 다 미쳤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표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소 좀 뻔하게 들릴 것 같아서 말은 아끼고 제품 인서트 많이 따왔으니까 디자인은 영상으로 가급적 많이 직접 보여드리는 걸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S24는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펙보다도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게 AI 기반의 기능들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새롭다 이렇게 감탄하게 되는 그런 신기능은 아니죠. 이미 너무나 널리 퍼져 있고, 또 최근에는 챗 GPT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더 이상 새로운 부분이 아니라 어쩌면 적응해야 되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어색하고 어렵기까지 할 수 있는 AI 기능을 이렇게 누구나 매일 손에 쥐고 있고 매일 사용하고 들여다보는 이 중독성 강한 스마트폰에 넣었다는 게 조금 오바해서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부터 기능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실시간 양방향 통역 및 텍스트 지원입니다. 한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통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언어들이 다양하게 제공돼요. 여기서 통화하는 즉시 필요한 언어를 선택하면 리얼타임으로 양방향 통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언어를 뭔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번역한다는 게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행사장에서 직접 시연하는 거 들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테스트 해봤을 때도 실시간 통역에 걸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촬영 중입니다. 촬영을 해도 될까요? 스페인어 배우고 좋네. 제가 또 서로 베프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가 태국 사람이거든요. 그 친구하고 제가 영어로 대화하긴 하지만 몇 년 전에 싸울 때 서로 충분히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 좀 답답하다라고 서로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그때 미처 다 나누지 못했던 화해의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감성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갤럭시끼리만 가능한 기능이 아니라서 반가웠어요. 갤럭시 외의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고, 상대방이 유선폰을 사용하더라도 실시간 양방향 통역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문자로도 가능한 실시간 대화 번역입니다. 저는 오히려 반드시 통화를 해야만 하는 업무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메시지를 훨씬 더 적극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언어 선택을 하고 평소 문자 보내듯이 텍스트를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주고받는 이 대화가 다소 격식을 차려야 되는 그런 업무적인 대화인지 아니면 좀 편안한 대화인지 등 원하는 대화의 톤까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신제품인 갤럭시 S24끼리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서로 번역한 언어와 또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함께 전송이 되는데요. 그리고 상대방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갤럭시 24가 아닌 다른 모델에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언어가 동시에 전송이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오로지 번역이 된, 통역이 된 언어로만 전송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성 녹음 텍스트 변환 및 요약 기능입니다.
돈 주고 서드파티 프로그램 사용했던 분 당연히 있겠죠. 저는 녹음을 평소 자주 하는 편이라 유료 앱 이것저것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에 자체 기능으로 가능하다면 이제 뭐 회의록 같은 거 요약하기 위해서 유료 구독할 필요 없을 것 같죠. 음성 파일의 대화를 화자 구분지어서 텍스트화 시켜주는 건데요.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추가로 요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옵션을 선택하면 블랙 포인트로 녹음본 요약도 깔끔하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능은 삼성 노트에서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따로 웹서핑을 하다가 저장해둔 캡처본이 하나가 있다. 그럼 여기서 하단에 항상 뜨던 T 텍스트 인식 아이콘 있죠. 이거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게 되면 심플하게 바로 3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노트의 추가를 선택하면 앱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시킨 텍스트를 전체 선택을 하게 되면 역시 여기서도 추가 옵션들이 팝업되는데 이 중에서 번역과 요약 이거를 적극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 사용해봤을 때 아주 빠르게 번역한 이후에 또 요약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저처럼 기본 노트 앱을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 분들은 분명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기능일 것 같습니다. 생성형 사진, 이것도 역시 너무나 제가 반가웠던 기능 중 하나인데 보정하고 싶은 사진에서 원하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그리기를 하거나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피사체를 인식해요. 그런 다음 길게 눌러서 이리저리 위치 이동할 수 있고 또 사이즈와 각도까지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생성을 누르면 빈 공간은 이미지 채우기를 통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채워집니다. 비교해보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평소 더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직접 촬영한 사진 혹은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의 구도가 약간 삐딱하다거나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화면 구도를 바꾸다 보면은 회전하면서 모서리 쪽에 비어버리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게 됩니다. 완성된 사진을 볼게요. 자, 이거 좀 수정된 후의 사진이고요. 원본을 보면 이렇게 누군가 조카가 있던 자리는 자연스럽게 채워졌죠. 저의 경우는 평소 썸네일 작업을 매일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포토샵을 구독하고 사용하는데 이런 포토샵 생성형 기능을 이렇게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추가로 HDR 촬영의 경우 이전부터 지원이 되긴 했지만 결국 HDR 컨텐츠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공유하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제 슈퍼 HDR 촬영하는 프리뷰 화면부터 시작해서 그걸 촬영해서 저장하고 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서 다시 컨텐츠를 감상하는 그 전 단계에서 HDR을 지원하면서 내가 의도한 모습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돼서 이것도 역시 반가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와. 다음은 서클 투 서치라는 기능입니다.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이미지를 보고 있다가 이 아파트가 어딜까? 혹은 선인장이 많은데 여긴 어디지? 어느 사막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 홈 버튼을 꾹 누른 다음 궁금한 부분을 서클로 그려주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패션 관련 이미지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서 궁금한 아이템을 검색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클 투 서치를 하고 난 이후에 보여주는 검색 결과에 이어서 추가적인 질문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죠. 그럴 때 연속적인 검색을 통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꽤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20명. 야, 꺼. 자, 꺼져. 그리고 동영상 슬로우 전환 기능, 이거 개인적으로 전 너무 좋습니다. 평소에 슬로우모를 워낙 많이 찍기 때문에 저와 같은 니즈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게 베스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슬로우 전환이라고 해서 동영상 기능 중에 슬로우 모션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촬영한 동영상에서 내가 슬로우로 보고 싶은 그 구간에 꾹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슬로우모로 재생이 됩니다.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위해서 프레임 부스터 혹은 프레임 보관이라고도 하는 기능을 켜고 사용하는 것처럼 갤럭시 S24 동영상에서 프레임 보관을 통해 비어있는 프레임을 생성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화면 전환이 굉장히 부드러운 슬로우 영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저는 테니스에 지금 미쳐있다 보니까 이제 평소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항상 영상을 찍어주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슬로우모로 안 찍고 영상을 찍으면 좀 슬로우모로도 찍어주지 그랬어 라고 이제 서로 막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을 본 순간 이거 내 기능이다 싶었어요. 굉장히 잘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는 실사용 측면에서 리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그래도 이게 처음이니까, 아니 신제품이니까 시리즈 전체 스펙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제가 작성한 표를 보면서 좀 특징적인 부분만 언급하도록 할게요. 먼저 디스플레이를 보면 S24의 경우 화면 사이즈 차이가 제법 나니까 풀 HD 플러스 해상도를 사용하고 플러스와 울트라만, 쿼드 HD 플러스가 적용됐습니다. 전부 1에서 최대 120Hz 적응형 주사율이 적용돼서 배터리 효율성은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의 경우 울트라만 차이가 나는데 2억 화소 광각 카메라가 특징적이고 여기에 5천만 화소 5배 망원 카메라가 추가돼서 쿼드 카메라를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화질 열화 없이 다양한 화각으로 촬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역시 이번 시리즈에서도 울트라가 좋을 것 같죠. 프로세서의 경우 울트라만 스냅드래곤 8 젠 3를 사용하는데요. 엑시노스 2400 성능 비교는 제가 나중에 출시되면 한번 해볼게요. 메모리는 기본 모델만 8기가, 나머지는 전부 12기가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장 공간은 울트라에만 1TB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울트라만 티타늄 소재를 사용했어요. 역시 티타늄이 대세죠. 소재도 소재인데 이게 컬러감도 실물로 보고 직접 만져보면 달라요. 좀 더 진지하고 진중하고 뭔가 프로페셔널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이번에 하드웨어적으로 변경된 점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갤럭시 S24 시리즈의 AI 기능을 잘 쓰기 위한 좋은 소스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일조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시리즈는 실사용하면서 이 기능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였는지, 또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더 빛이 나는 기능인지도 알아보고 싶어요. 제가 출시되는 대로 가급적 빠르게 사용해보고 또 궁금한 점들 영상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당연히 알려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Bye guys!